자, 교재로는 56쪽으로 가봅시다. 자, 오늘 할 거는 화학 결합이라는 거를 할 거야. 자연 상태에서 원소들이라는 애들이 아까 우리가 봤지만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에는 플로린, 염소 뭐 이런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F2, Cl2, 뭐 Br2, I2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원소 자체로 존재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원소 자체로 존재하지 않아. 물론 이제 금속 결합 같은 것도 있기는 한데 그 금속 결합은 같은 원소끼리 결합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도 원소 하나만 이렇게 원자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나트륨하고 뭐 염소하고 결합을 한다거나 마그네슘하고 산소하고 결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원소, 자기와 똑같은 원소랑 이렇게 결합을 하는 애들도 있지만 서로 다른 원소랑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 화학 결합을 도대체 왜 하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화학 결합은 왜 하는 거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비활성 기체라는 애들이 존재합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들의 전자 배치를 살펴보게 되면 최각의 전자가 2개 아니면 8개야. 2개 아니면 8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껍질은 어쨌든 2개만 들어가도 안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최외곽에 있는 전자수가 얘네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옥텟 규칙이라는 거를 만족하고 태어난 아이들이다 이렇게 봐주면 돼.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상당히 안정한 기체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상당히 안정한 기체다. 모든 원소들은 바로 이런 그 비활성 기체랑 똑같은 그런 전자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모든 애들은 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어떤 전자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화학 결합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십시오. 화학 결합의 종류는 사실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2가지의 화학 결합의 종류만 배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온 결합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공유 결합, 이렇게 2가지가 존재합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해볼게.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 어떤 원소들 사이의 결합이냐.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금속인지 아니면 비금속인지 이것만 확인할 수 있다면 이게 공유 결합인지 이온 결합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 다음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입니다.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다. 그래서 벌써 우리는 얘네들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누가 이온 결합인지 누가 공유 결합인지를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 Li2O라는 물질이 있고 NH3라는 물질이 있다. 이걸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온 결합인지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공유 결합인지 확인할 수 있냐. 이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금속은 1족에서부터 13족까지,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수가 하나 아니면 3개짜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비금속은 최외곽 전자수가 4개에서 7개까지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걸 또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 2를 빼거나 10을 빼라 이렇게 표현을 했지. 당연히 원자번호는 알아야지 해결이 됩니다. 그럼 얘는 원자번호 3번이니까 2 빼면 얼마야? 1 남지. 그러니까 금속. 얘는 8번이니까 2 빼면 6 남지. 그럼 얘는 비금속에 속한다.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으니까 얘는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질소는 7번입니다. 그럼 2 빼면 5에 속하니까 비금속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고,
수소는 1번이지만 얘는 수소로 여러분들 비금속으로 기억을 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결합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쳐봐. 탄산수소 나트륨이 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산소는 원자번호 8번 2 빼면 6 비금속, 탄소 원자번호 6번 2 빼면 4니까 얘도 비금속, 수소는 그냥 비금속. 근데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이니까 10 빼면은 1 남지? 금속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어찌됐건 이거는 금속과 비금속이 만난 거기 때문에 무슨 결합이라고 해야 돼? 이온 결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는 거는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이 만나게 되면 서로 간에 원하는 걸 하려고 그래. 서로 간에 원하는 게 뭘까? 금속은 전자를 어떻게 하기 쉬운 애야? 전자를 잃기 쉬운 애야. 이거 지우가 먹을게. 얘는 전자를 잃기 쉬운 애야. 근데 그 잃어버린 전자를 그냥 허공에다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전자를 누군가한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비금속은 전자를 어떻게 하기 쉬워? 얻기 쉬우니까 얘가 잃어버린 전자를 얘가 얻는 거야 이렇게. 그럼 금속은 뭘로 변하겠어?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양이온이 되겠지. 비금속은 전자를 얻었으니까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서로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서로 끈끈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겠지. 그걸 우리는 정전기적인 인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온 결합이라는 건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한 결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공유 결합은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거고 이 이온 결합을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그림 그리기가 귀찮아서 원자번호가 좀 작은 거를 씁니다. 보통 원자번호 3번짜리 리튬을 볼게. 그럼 얘는 최각의 전자가 하나짜리 이렇게 있었겠지. 또 플로린을 해봅시다. 원자번호 9번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이 아니지. 두 번째 껍질밖에 없지. 여기 전자 2개 들어갈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전자가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얘는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최각에 있는 전자를 하나를 잃어버려야 돼. 그럼 여기는 이 전자를 얘한테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변하나 봤더니 양성자수는 그대로인데 껍질이 하나만 존재하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고 이때 얘는 이온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플러스 1가짜리 이온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9번이고 껍질수 변하지가 않아. 원래 그대로 가지고 있던 껍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아까 얘가 잃어버린 요 전자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바로 음이온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가 만나는데 중요한 건 얘 플러스 1가짜리고 얘 마이너스 1가짜리야. 화학 결합을 할 때 여러분들 이온 결합을 할 때 하나가 플러스 1가짜리고 하나가 마이너스 1가짜리면 그냥 딱 붙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하나가 플러스 1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2짜리야. 그럼 얘네들이 결합하게 되면 중성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안 되지. 이럴 때는 얘가 플러스 2자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플러스 1짜리가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 이온이 있다. 그 다음에 산화 이온이 이렇게 있다면 얘네 둘이 결합을 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약속이야. 아직 여러분들이 전기음성도라는 거는 2학년 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건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애들을 앞에다 씁니다. 무조건 순서를 그렇게 정했어. 그러니까 나트륨을 먼저 쓰고 뒤에 산소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 이온의 숫자를 나타낼 때는 이온이 몇 개 있다라는 걸 표현할 때는 앞에다가 쓰는 거야. 그리고 원자의 개수를 나타낼 때는 뒤에다가 숫자를 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본 것처럼 얘는 플러스 1가짜리의 양이온이고 얘는 마이너스 2가짜리의 음이온입니다. 그럼 얘네 둘이 만나서 중성이 되기 위해선 누가 두 개가 있어야 돼? 나트륨. 나트륨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가 만나서 얘를 만드는데 이렇게 화합물의 형태로 쓸 때는 나트륨이 두 개 있다라는 걸 어디다 써? 밑에. 요 밑에다가 두 개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산화 나트륨이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마그네슘 이온이 있고 염화 이온이 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중성이 되기 위해선 누가 두 개 있어야 돼? 염소. 염화 이온이 두 개가 있어야 되지? 그럼 얘는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되고. 그럼 얘의 화학식은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MgCl2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좀 애매한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사실은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고등학교 책에 잘 안 나와. 설명 자체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바로바로 중학교 때 많이 외워놨었어야 돼. 어떤 거냐면 원자단 이온이라는 게 있어. 이걸 라디칼이라고 부릅니다. 뭐 OH-라든가 NO3-라든가 NH4+라든가 SO4E-라든가 아니면은 뭐 CO3E-라든가 얘네들은 이온인데 하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원소가 하나의 이온을 형성한 겁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는 원자단 이온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러.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이온이 있고 OH- 이온이 있다. 그럼 얘네들이 결합해서 그 화합물을 만들 때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하면 되는데 봐봐, 얘는 2+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얘가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으면 되지. 그럼 얘를 쓸 때 어떻게 쓰면 돼? Mg OH 2 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야. O2H2? 그래도 안 돼.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 뒤에다 숫자를 쓴다라는 거는, 이 뒤에 숫자를 쓴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앞에 있는 애가 두 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괄호를 쳐준 거야. 괄호를 쳐준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걸 한번 생각해봐. 나트륨 이온이 있고 OH-가 있다. 이럴 때는 괄호를 칠 필요가 있어 없어? 이건 없지. 그냥 NaOH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얘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두 자를 써줘야 된다. 그럼 만약에 얘랑 얘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 얘랑 얘가 만나면 NH4+랑 CO3E-가 만났다. 그럼 얘는 플러스 하나고 얘는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얘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NH4 전체가 두 개 있다는 뜻이니까 이걸 괄호를 쳐주고 뒤에다 E자 써주고 그 다음에 CO3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치?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복잡한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한번 해봅시다. 알루미늄. 좀 크게 써보자. 크게. 알루미늄 3+, 산소 2-.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최소 공배수가 얼마야? 6이잖아. 6. 그러면 6개를 만들면 됩니다. 그럼 얘는 앞에다가 얼마 붙이면 돼? 2를 붙여주면 되고 얘는 앞에다가 3을 붙여주면 되겠지. 그럼 화학식을 쓸 때 일단 AL 쓰고 O 쓴 다음에 숫자를 적어주면 되는 거야. AL 뒤에는 몇 개? 2개 써주면 되고 O 뒤에는 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더 간편한 방법이 사실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AA+랑 B-가 만약에 결합을 한다면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본다면 AB라는 애를 만들 텐데 요게 얘한테 오고 요게 얘한테 가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는 A 스몰 b가 되고 B 스몰 a가 된다.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겠지. 지금 여기도 봐봐. 이거 3+인데 얘가 이쪽으로 가고 요 E-가 1로 가면 된다는 얘기야. 2, 3 이런 식으로. 얘도 2+가 1로 가고 마이너스 1이 1로 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 1, 2 이런 식으로 화학식을 완성시켜주면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공유결합도 볼게. 자, 공유결합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봐. 비금속하고 비금속은 둘 다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거지. 아까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는 금속과 비금속이기 때문에 하나는 잃어버리려고 하고 하나는 전자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돼서 결합을 했단 말이야. 근데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둘 다 전자를 얻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럼 과연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결합을 형성하게 되냐 이런 겁니다. 수소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고 최각의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기 수소가 되겠지. 여기도 수소가 또 하나 있는데 얘도 이렇게 최각의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 얘는 항상 불만이 많아. 왜 불만이 많겠어? 얘는 껍질이 하나인데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있어야지 안정한데.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야지 안정한데 자기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맨날 슬퍼. 슬프면서 막 이렇게 인생을 막 비탄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근데 얘도 그렇게 슬퍼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둘이 딱 만났어. 띵? 둘이 딱 만나니까 얘도 전자가 하나 있고 얘도 전자가 하나가 있네. 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서로 간에 전자를 공유하자. 그러면 내 전자 여기다 둘게. 그래, 그럼 나도 전자 여기다 둘게. 그럼 얘 입장에선 이렇게 전자가 두 개가 된 거고 얘 입장에서도 이렇게 전자가 두 개가 된 거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전자를 서로 뭐 하고 있어? 쉐어하고 있지? 서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합을 우리는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뭐도 볼까? 산소도 한번 봅시다.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야. 전자가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이쪽에 있는 산소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총 8개가 있고 최애각에 6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최애각에 전자가 6개가 있으니까 몇 개가 필요해? 두 개. 2개가 필요해. 야, 그럼 우리 2개씩 서로 나눠 갖자. 2개씩 서로 공유하자. 그렇게 해서 잘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여기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 다른 말로 여기 전자 하나 있고 여기 전자 하나 이렇게 공유할 수도 있지만 또 여기에 또 하나의 전자, 여기 그림 그리기가 좀 애매한데 이렇게 서로 간에 2개씩을 지금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그치? 이렇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 산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게 되면 총 전자수가 몇 개? 8개. 이쪽 산소 입장에서도 총 전자수가 8개로 자, 전부 다 이렇게 안정을 취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결합, 이걸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여러분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쓰기는 씁니다. 여러분들 하나를 더 기억해야 돼. 그럼 바로 뭐냐면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겁니다. 최외각 전자만 점으로 나타낸 식입니다. 그럼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점 하나만 찍으면 되고 탄소는 최외각 전자 몇 개야? 탄소 원자번호 6번이야. 4개가 되겠지? 2 빼면 되니까. 산소는 최외각 전자 수 몇 개? 6개면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뭐 질소 같은 경우에는 7번이니까 최외각의 전자 5개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부터 연습할 거야. 잘 생각해봐. 처음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하는 거 보면 별로 안 어려워.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집에 가서 좀 충분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수소랑 산소가 있어. 수소는 최각의 전자 몇 개 있어? 하나 있지. 산소는 최각의 6개가 있습니다. 얘 몇 개 필요해? 하나 필요하고 얘 몇 개 필요해? 2개. 2개 필요하네. 그럼 이거 아까 우리 이온 결합할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는 하나가 필요하고 얘가 2개가 필요하다면 얘가 몇 개 있으면 돼? 2개. 2개 있으면 되는 거야. 얘가 2개. 그래서 산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전자를 있다면 수소는 여기다 전자를 이렇게 하나 주는 거야. 이렇게. 또 여기 수소가 하나 더 붙어서 여기다 또 전자를 이렇게 하나 줍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2개로 안정, 얘 2개로 안정, 얘는 이렇게 8개로 안정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이때 이거를 전자쌍이라고 하거든. 전자쌍. 전자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간의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이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공유 전자쌍. 근데 옆에 있는 얘네들은 다른 원소랑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아니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 얘네는 비공유 전자쌍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 산소 했었는데 산소도 한번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내면 훨씬 더 편하게 나타낼 수 있어. 산소 이거 O2가 되겠지. 얘도 최각의 전자 6개 있고 얘도 6개 있단 말이야. 그럼 얘 전자 몇 개 필요해? 최각의 전자 6개 있으니까 2개가 필요하잖아. 여러분들 2개가 필요하면 내가 2개 필요하잖아. 그럼 나도 무조건 2개를 내놔야 돼. 내가 2개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2개 내놔야 되고 내가 하나가 필요하다면 하나만 내놓으면 됩니다. 그치? 그러면 얘는 최각 6개가 있는데 이렇게 2개를 얘한테 주는 거야. 나머지 6개 그려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한테 2개 줍니다. 이렇게 전자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는 점으로 표시했거나 X로 표시했습니다. 그럼 얘는 이쪽 산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8개가 돼서 안정하고 이쪽 산소도 이렇게 8개가 돼서 안정한 거야. 이때 얘는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야? 2쌍. 2쌍이 됩니다. 이런 결합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중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질소기체도 어떻게 표시하냐면 보통 N2라고 많이 쓰거든. 질소기체 N2입니다. 그럼 질소기체로 생각해봐. 질소는 원자 번호 7번이야. 그럼 최각 전자수가 몇 개? 5개. 5개. 그럼 몇 개 필요해? 5개니까 몇 개 있어야 돼? 3개가 더 필요한 거잖아. 그럼 3개가 필요하면 3개씩 주고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 그럼 3개 줄게. 5개 있는데 그 중에서 3개 너 같이 공유해 줄게. 그래? 그럼 나도 3개 같이 공유해 줄게. 이렇게. 그럼 이쪽 질소는 이렇게 8개로 안정할 수 있고 이쪽 질소도 이렇게 8개로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공유하는 전자쌍이 몇 쌍? 얘는 3쌍이 돼버리지. 이런 결합을 우리는 삼중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삼중결합. 그리고 얘네들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이 화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귀찮은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좀 되게 간편하게 나타내려고 많이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 공유 전자쌍이 있는데 이 공유 전자쌍만 뭘로? 선으로 표시합니다. 공유 전자쌍만 선으로 표시하는 거야. 그럼 요거 H2O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요렇게. 그렇지? 그럼 산소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고 질소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만 표시를 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일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얘는 공유 전자쌍은 몇 개 있냐 여러분들? 물 2쌍 존재하지. 공유 전자쌍은 2쌍이야. 근데 결합의 형태는 무슨 결합?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산소 같은 경우도 공유 전자쌍은 몇 쌍이야? 2쌍. 2쌍이긴 하지만 얘는 단일 결합이 아니라
이건 이중결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질소 같은 경우에는 삼중결합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또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탄소랑 수소가 있다. 탄소는 원자번호 6번. 그럼 최외각 전자수 몇 개? 4개. 얘는 하나. 벌써 나오지? 얘는 4개 필요한 거고 얘는 하나 필요한 거야. 어찌됐건 4하고 1이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하면 돼? 얘는 4개 필요하고 얘는 하나 필요한 애니까 얘가 몇 개 있으면 돼? 4개. 4개 있으면 돼. 그러니까 얘는 CH4가 되는 거야. 전자점식으로 표현하면 최외각의 전자가 4개가 이렇게 있을 거고 거기에 수소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수소는 2개대로 안정, 그 다음에 탄소는 이렇게 8개로 안정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결합선으로 나타낸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 근데 우리 지금 칠판에 쓴 이거는 집에 가서 반드시 꼭 해보셔야 됩니다. 보는 거랑 달라. 어차피 이거 지금 선생님이 동영상 마찬가지로 이따가 올릴 거니까 집에 가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보시고 정리를 좀 잘 해놓도록 하십시오. 자, 그게 57쪽까지 다 설명이 됐습니다. 57쪽에 개념 쏙쏙 빨리 풀어보십시오. 자, 같이 봅시다. 1번 18쪽 원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자과 전자수 계속 나오지만 실수하면 안 됩니다. 8이 아니라 0이 되겠고 X가 됩니다. 또 헬륨과 네온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8개냐 그랬는데 헬륨은 몇 개야? 2개. 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X. 또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 요거는 맞는 얘기지. 안정한 기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1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 원소들은 화학결합을 통해서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화학결합을 형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지. XX55. 다음 2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의 뭐랑? 금속 원소는 뭐로 변한다 그랬어? 양이온. 양이온이지.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 사이에 형성되는 결합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주기율표의 1쪽 원소인 나트륨과 17쪽 원소인 염소는 무슨 결합을 형성해?
이온 결합이지.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그 다음 무슨 결합이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결합이야? 공유결합. 공유결합에 해당이 되겠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자, 우리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할 건데 이건 그냥 칠판에다 간단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무슨 성질이냐면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이 전기 전도성만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전기 전도성. 그래서 이온결합, 그 다음에 공유결합. 자, 전기 전도성인데 고체 상태일 때는 어떻게 되고 액체 상태이거나 아니면 물에 녹은 상태, 수용액 상태일 때는 과연 어떻게 되겠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온결합 물질은 여러분들 이온결합 물질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여기는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이게 줄줄줄줄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야. 양이온, 음이온이 계속 연속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들 분자라는 표현을 안 써.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네들은 분자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시험 문제에서 염화나트륨의 분자식은 NaCl이다. 그럼 이거 틀린 말이야. 분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얘는 분자식이 아니라 그냥 화학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고체 상태일 때는 여러분들 전기를 통한다고 하더라도 전하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아. 얘네들이 딱 이 상태로 정지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전기 전도성이 없어. 공유결합 물질은 마찬가지로 전하를 띠는 게 없어. 그냥 이렇게 그냥 분자 상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전기 전도성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온결합 물질을 액체가 되거나 아니면 수용액 상태가 되게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라는 게 됩니다. 물속에서 나뉘어져. 물속에서 나뉘어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전극을 걸어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전극을 걸어주게 되면 이 양이온은 플러스 조각에서 마이너스 조각이었어. 양이온은 무슨 극 조화할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극 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얘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의 이동이 생길 수 있어. 이온의 이동이 생긴다라는 건 바로 전하의 흐름이 생긴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때는 전류가 통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액체나 수용액 상태가 되면 이온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전기가 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공유결합 물질은 그냥 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온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전기적인 성질이 아예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플러스 전극을 걸어주던 마이너스 전극을 걸어주던 이동하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얘는 액체나 수용액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금속이라는 애들은 힘을 가하게 되면 어떤 성질이 있었지?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잖아. 근데 이온결합 물질도 한번 힘을 가해 볼게. 얘네들한테 만약에 이쪽 방향, 얘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되면 얘는 오른쪽으로 밀리고 얘는 왼쪽으로 밀리다 보면 양이온과 양이온, 음이온과 음이온, 또 다시 양이온과 양이온이 만나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청력, 반발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들한테는 힘을 가했을 때 쉽게 부서지는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쉽게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성질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58쪽에 맨 위에 있는 거는 아까 우리 했던 거야. 기억나지? 만약에 나트륨 이온과 뭐 염화 이온이 반응을 한다. 또 칼슘 이온과
산화이온이 반응을 한다 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화학식은 뭐가 된다고? 그냥 쓰면 되지 이런 건. 2 플러스 2 마이너스는 그대로 CaO라고 그냥 바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트륨 이온과 산화이온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 나트륨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되겠지. Na2O. 이런 식으로 화학식을 완성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 성질에서 밑에는 지금 전기 전도성, 거기 그림이 나와 있지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고체 상태일 때는 이동할 수 없지만 물에 녹여서 수용액 상태가 되게 되면 이렇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이온화라는 게 되고 이때 전원을 연결했을 때 서로 반대되는 극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공유결합 물질들 뭐 질소도 있고 또 설탕, 그 다음에 에탄올, 또 뷰테인 전부 다 비금속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59쪽으로 가보게 되면 설탕 분자를 예를 들었는데 물에 녹긴 녹습니다. 근데 이온화가 안 되지. 그냥 분자 상태로 녹는 거고 그리고 전원을 연결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뭐 그냥 플러스기나 마이너스로 아무 쪽으로도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가 됐던 수용액 상태가 됐던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그 밑에 59쪽에 개념 쏙쏙 풀어봅시다. 지금 이 탐구를 보면 준비물이 뭔가 보니까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그 다음에 설탕, 포도당이야.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설탕. 설탕은 여러분들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수가 몇 개지? 11개. 수소수가 22개. 산소수가 11개. 아이씨. 설탕이 갑자기 헷갈렸어. 탄소 12개. 탄소 12개. 12개. 22개, 산소 11개 이렇게 가지고 있지. 포도당은 C 6개, 탄소 6개, H 12개, 산소 6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한눈에 보더라도 요게 금속이고 요거 금속이란 말이야. 그럼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이니까 얘네들은 이온결합 물질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다 비금속 물질들이니까 이거는 공유결합 물질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래서 거기 결과표를 보면 고체 상태일 때는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그다음에 설탕, 포도당 전부 다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근데 수용액 상태일 때만 염화나트륨과 염화칼슘이 전기전도성이 있는 걸로 봐서 이온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가 됐을 때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여러분들 61쪽 이거 이제 옆에 탐구 확인 문제니까 또 확인해 보시고 61쪽부터 65쪽까지 1등급 교정까지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